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11.5%의 그 1기간 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36번 36절 볼까요? 증권시장의 이용인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정 할인율과 균형 가격의 결정에 이용을 하게 되죠. 이걸.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됐을 때에 주식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그 베타값 요 계산 수식이 활용이 됩니다. 과거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도 활용이 되죠. 그리고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에도 이런 자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7번 볼까요?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적정 할인율과 균형 가격 결정에 활용되는 예인데 다음 기회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20%.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네요. 요즘 제조업에서도 10% 남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뭐 이렇게 그 주식 시장에서 20%올 것 같으면 대단히 높은 수익이고, 무위험 수익률이 10%라고 하자. 가정이니까. 한 투자자가 부여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 하는데 이 기업의 베타는 1이고 다음 기에 기대되는 배당금은 2,000원이며 다음 기 말의 주가는 22,000원으로 예상된다. 이 주식의 현재 시점에서 평가되는 시장 균형 가격을 추정하여보자. 그때 이제 먼저 SML을 도출한 다음에 부여산업의 기대 수익을 산출을 하면 됩니다. 식은 뭐 요같이 하면 되겠고, 계산하면 한 20% 정도가 나오는데 기대 수익률 20%는 부여산업 주식의 균형 가격을 도출할 때 할인율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시기 요 시기인데 이제 수치를 정하다 보면 요건 저 미래에 대한 주식 가격이고 배당금이고 요거는 20%에 대한 거니까 요 정도의 현재 가치가 2만 원에 이 주식을 사면 맞겠다 이러는 걸 계속 계산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 따라서 부여산업 주식의 현재 시점에서 이론적 균형 가격은 2만 원이어야 한다. 한편 시장 균형 가격 2만 원으로 부여산업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20% SML을 이용해서 구한 기대 수익률 20%와 동일하다. 20%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여기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자꾸 변해서 예상 수익률은 예상 투자 수익률은 요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건 현재 주가죠. 그리고 요거는 미래에 대한 주가. 예, 20% 수익률. 해서 요거는 그 20%의 수익률이 된다. 여기서 또 설명이 나오죠. 근데 개별 주식의 베타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변하죠. 외생 변수에 의해서 변합니다. 것이 아니고 경영 환경이 변하면은 이것도 같이 변동을 하는 거죠. 만일에 부여산업의 체계적 위험이 여기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변화되었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 도출된다. 이것도 수식에 의해서 풀어보면은 19,200원이 나오죠. 새로운 균형 가격, 이때는 이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새로운 균형 가격이 19,200원으로 부여산업 주식을 매입할 경우 예상 투자 수익은 25%로 그 시장 균형 가격을 이용해서 구한 새로운 기대 수익률은 25%와 일치한다. 목이 자꾸 잠기네. 다음 39번. 여기 이제 웅진기업 일기간 후에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000원으로 예상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배당한 주당 11,000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또 이 기업의 베타는 1.2다.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10%, 무위험 이자를 이룬 5%이다. 이때 이 기업의 현재 균형 가격을 봐라. 이것도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유, 이제 점점 지쳐가네. 요 수식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23,423원 안에 지금 현재 구입을 하면은 미래 가치가 1기간 후에 25,000원 가격과 현재 23,423원과 같은 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론적 균형 가격은 23,423원이 되어야 한다. 가령 현재 증권시장에서 이 기업의 실제 주가가 24,000원이라면 이 주식은 577원 만큼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참 어려워요. 뭐 24,000원에서 이렇게 빼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성과를 냈고 배당이 얼마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같이 이 외생변수에 의해서 외생변수를 하면은 외생변수는 대개 이제 거시적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 대한 그 어떤 사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됐다. 지금 24,000원 그랬을 경우에 투자자는 지금 현재 24,000원 주고는 사면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이득을 보기는 보지만은 577원을 더 깎아서 사야 그게 미래의 가격하고 현재의 가격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과대평가 주식과 과소평가 주식에 대한 판단은 예인데 여기는 여기 먼저 설명을 먼저 해볼까요?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SML에 의해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과 투자에서 얻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언제나 일치한다. 점 A 여기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장이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에는 SML 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점과 여기 하나 더 들어가네. 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긴 과소평가된 주식입니다. 과소평가된 주식인데 실질적으로는 균형가격이 여기에 되는 실질적인 여기인데 요 지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과소평가된 주식을 구입했으므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편차가 큰 만큼 더 많은 그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거는 뭐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건 반대죠. 이건 과대평가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가 여기인데 가치가 그 시장에서 이 증권에 대한 가치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 샀어.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란 말이야. 이게 과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초과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이렇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고 이거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만큼의 초과 수익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것만큼 과대평가됐다. 비싼 건 줄 알았더니 싼 거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순금인 줄 알았더니 14K, 18K다. 이런 표현하고 마찬가지라고 됩니다. 다음 41번 해볼까요? 여기 설명이 나오네. 주식 A가 점 A-에 위치했을 때 주식 A는 주가가 과소평가 되어 있으며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즉 현재의 주가는 SML상의 균형가격보다 낮다는 의미다. 여기가 현재의 가격입니다. 현재의 가격. 현재의 가격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A 여기 가격이다 이거죠.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A가 A2-에 위치했을 때에는 주식 A는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수요가 감소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주가는 평균 가격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A-와 A2-에 위치한 주식의 가격 조정은 기대 수익률과 베타의 관계가 SML상에 놓이게 되어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네를 이렇게 흔들다 보면 시계추도 마찬가지야. 흔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에 딱 일치하게 되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종국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점 A로 회귀하게 된다. 결국은 이 가격도 어떻게든지 요 점으로 가고 이것도 요 점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요 점으로 오는데 그 동안에 이게 이제 이 뭐랄까 주식수가 늘든지 어떤 딴 부분이 발생해서 균형 가격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26번에서 SM상에서 기대되는 균형 수익률과 실제 증권시장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의 차이를 해당 자산의 비정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과대평가되었거나 과소평가된 정도를 측정해주는 지표로 삼는 것이에요. 뒷부분은 여기 과대평가됐나 과소평가됐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러한 시기에서 풀면 됩니다. 비정상 수익률, 또 실제 기대 수익률, 또 균형 기대 수익률. 여기는 실제 기대 수익률에서
균형 기대 수익률을 뺀 것입니다. 이게 과대평가됐느냐 과소평가됐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실제에서 이루어진 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됐는지가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동호가 예를 들어서 실제 기대 수익보다 균형 기대 수익이 컸을 경우에 이건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하락될 것이다. 실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 보면은 실제 기대 수익률이 평균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이게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소평가됐으니까 실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이거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요거 보지 마시고 요거 보면 돼요. 요거 평균 기대 수익률보다 실제 기대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과소평가되느냐 과대평가되느냐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그 균형 기대 수익률이, 균형이라는 건 나중에 잘못된 걸 그 바로 잡아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게 크면은 이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말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요때에 어떻게 된다. 이것만 보시면 그 설명할 거예요. 다음은 43번. 진도로 보면 거의 다 나갔어요. 다 나가는데 이제 시간은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좀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또 지금 첨예하게 적대시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또 생리적으로, 뭐 체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발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볼 것이고, 장점과 약점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19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긴 예제인데, 여기도 보면은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이 시계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라고 그랬죠. 실제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평균 기대 수익률이고, 실제 기대 수익률에서 평균 기대 수익률을 빼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0.16이 뭐예요? 여기서 0.16을 한번 찾아요. 16%. 여기 아마 0.16이고, 그리고 균형 기대 수익률이 14%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 2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투자 기업의 수익률이 16%일 때, 16%.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실제 기대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이야. 평균 기대 수익률 요게 14%란 말이야. 이랬을 때 20% 정도 나온다. 이 주가가 정상 가격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16%까지 올라가 있는데 14%다. 20%가 과소평가에 따라서 주가는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제 과소평가된 것은 오르고 과대평가된 것은 내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요 밑에 풀이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주식은 주가가 정상 가격보다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를 거다. 이런 게 이제 요체고, 요 밑에는 투자 성과 분석과 평가에 활용하는데, 이것도 잠깐 볼까요? SML은 이론적으로 미래의 기대 수익률과 사전적 베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전적 모형인데, 사전적 그 SML을 사용해서 앞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할인율을 결정하고 증권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다. 그리고 또 과거의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과거의 자료를 사후에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여기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 단어는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배 원리가 있고, 또 포트폴리오 그 분리 정리가 또 있고, 또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최적 포트폴리오, 그리고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본상선, 그러니까 CML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증권선 그 SML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배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률을 많은 쪽, 그리고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성이 적은 쪽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이런 얘기죠. 위험 없이 안전한 쪽에서 소득을 더 높이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거 많이 바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큰 거, 그건 복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권은, 그것도 위험자산이라고 보는데, 복권은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낮잖아요. 근데 당첨되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도박성이 큰 뭐랄까 위험 자산이, 위험 포트폴리오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안전자산이고 현재의 그 이윤 창출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자금 젖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먹고 살 산업이다, 그 육성해야 된다, 그런 별표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없고 지금 소득도 별로 좋지 않다는 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 BCG 모형이라고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BCG 모형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증권 시장이나 투자를 할 때도 이게 지금은 현재 수익률이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괜찮을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다 보면은 좀 개와 같은 그 전망성도 없고, 또 이 매출액도 시장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얘기하는데, 4차 산업에서 로봇이나 IoT 뭐 이런 쪽에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지금 초기 그 자본 투자는 많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큰 이득을 못 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먼 미래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권과 같이 투자할 곳에는 그 위험도 크고, 되면은 복권처럼 그 배당도 큰 거, 이런 쪽에를 위험 자산을 묶어놓고, 또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이 공공기관의 주식이나 또 초우량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는 원금을 까먹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외생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즉 베타 값이 1과 비슷한, 별로 변동이 없다, 1 미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런 곳은 크게 먹을 게 별로 없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통계학에서 정규 분포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피끝점에 주위에 있는 것들은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선진국에 수출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후진국에 수출했을 때 우리의 제품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시장이 좀 더 못 산다고 항상 못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경제 발전이 돼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구축이 되고 좀 더 시장이 확산 인도에 있을 때 향후 미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하고서 후진국에 수출했을 때 그 마진율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제조 원가나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대신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서 가격을 좀 높게 평가받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공격적인 투자, 방어적인 투자 이것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거기에 이제 속하는 범위에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연습 문제에 나오는 거를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이제 강의가 되는 5차시는 원래는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은 총선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그 6월 29일 날 보강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계획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그때 활용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 29일이면은 전부 다 기말고사까지 봐서 끝나는 부분인데 그때 보강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모순된 얘기예요. 예,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면 되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를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바람을 거기다 불어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한 30여 분 남았어요. 그래서 요걸 대략적으로 정리를 진도는 정리를 하고 5-4는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 간의 그 장단점이라든가 또 코비드19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요건 5-3번입니다. 5-3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5-4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